자, 그럼 이제 그 2교시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창업 환경 분석 15주차 마지막 동영상 강의네요. 예. 뭐 1교시에 이어서 여러분들 지금 창업 환경 분석 한 15주차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쫙 한번 정리하는 그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기말고사가 이제 12월 중순에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그 관련된 내용들 어떤 문제들이 주로 나올지 그 내용들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그리고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교시에는 그 중간고사 때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들 중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창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어떤 대표적인 지원 사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예비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그리고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모든 정부 지원 사업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정부 지원 사업을 공부하실 때는 첫 번째 지원 대상이 누군지, 두 번째 지원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 지원 금액은 최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네 번째 그 지원 사업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신청을 하기 위해서 꼭 첨부 서류들이 붙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가 사업계획서인데 그 사업계획서 양식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선 홈페이지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간단한 내용도 있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네, 공지사항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어디 공지사항? 해당 홈페이지에 있는 알림마당, 그리고 그 알림마당 속에 있는 공지사항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야 된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말고 이제 제조업, 다른 이제 업종의 지원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조업은 쭉 내려가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홈페이지가 있다 그랬죠? 두 개의 홈페이지. 창업넷. 아이고, 안 넘어가. 네, 창업넷 홈페이지가 있고요. 두 번째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이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있는 게 예비창업 패키지예요. 이거는 당연히 제조업 중에서 지원 대상이 누구? 그렇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지금 현재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 근데 여기서 사업 아이디어는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인데 지원 대상이 누구다? 사업 아이디어가 특허 정도 있어야 돼요. 특허 정도 가능한.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에서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 아니면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가능한. 또는 투자 또는 투자가 가능한 기술 또는 서비스가 있어야지 됩니다. 이 정도가 돼야지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저 위에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하고 예비창업 패키지하고 뭐가 다르나요? 똑같은 예비창업자인데 라고 물어보시면, 저 위에는 말 그대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아이디어 수준의 어떻게 보면 자영업 사업 모델이 있으면 돼요. 근데 예비창업 패키지의 경우에는 아이디어 수준의
사업 모델은 맞는데 그게 어떤 적어도 그 사업 모델이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서비스가 있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술이나 서비스가 있다. 이러면 예비창업 패키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기반이야지 돼요. 그러면 아까 서비스도 가능하다 그러지 않았나요? 라고 한다면 서비스업 중에서도 제조가 가능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앱이라든가 플랫폼을 개발해서 그 플랫폼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건 제조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비스는 서비스인데 그 플랫폼을 만드는 건 제조로 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예비창업 패키지가 대표적인 건데, 그죠? 제조업 관련돼서는 예비창업 패키지 지원 대상은 알았고 지원 내용은 뭘까요? 지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창업 넷으로 들어가야죠. 제조업이니까. 네, 여기 있네요. 창업넷. 창업넷으로 들어가서 창업넷에 여기는 아주 잘 돼 있어요. 보면 사업화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각 사업들이 쭉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초기 창업 패키지 있고 왜 내 눈엔 안 보일까요? 안 보일 때는 어디 검색 없나? 제가 못 봤나요? 예비창업 패키지가 1페이지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 여기 잘못 봤네. 그죠? 5번에 있네요. 자, 예비창업 패키지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대상이나 지원 예산 이런 건 나와 있는데 지원 내용이 뭐예요? 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및 멘토링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짧잖아. 그죠? 뭔 내용이 정확하게 모르겠죠? 이럴 때는 여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사업 공고가 바로 알림마당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사업 공고라고 따로 있어요. 이걸 눌러보면 최근에 공고가 뜬 이 사업과 관련된 공고들이 쭉 보입니다. 자, 어떤 게 있나요? 예비 창업 패키지 중에는 창업 외 상담 신청이 있고요. 이거는 동국 창업 위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예비 창업 패키지 기관 중에 하나가 동국대학교예요. 동국대학교에서 뭐 예비 창업 패키지를 수료하신 분들, 지원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행사를 또 안내를 하는 거겠죠. 자, 여기에는 없고 두 번째로 눌러볼까요? 여기 나오네요.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모집 공고해서 이번 연도 거. 그럼 내년도에도 3월 정도에 나온다는 얘기네요. 눌러볼게요. 자, 보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 공고,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네요. 신청 절차 쭉 나오겠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제출 서류는 이런 것들. 뭐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원 내용 쭉쭉 나오고 밑에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이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사업계획서 양식 한번 열어볼까요? 그것도 워드도 있고 또 아래 한글도 있네요. 일단 워드부터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작성 목차는 처음에 문제의식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얘기한 사업 모델링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배우신 분들도 있고 안 배우신 분들도 있는데 학년별로 비즈니스 모델의 기본이 뭐예요? 린스타트업에서 바로 문제인식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내 목표로 하는 고객들이 이러이러한 경쟁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아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는 데에서 뭐가 출발되는 거야? 창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먼저 발견이 돼야 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뭐예요? 내가 할 일이고요. 그 문제인식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고, 이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사업 모델링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페이지에 대해서 적고요. 적고, 그리고 신청 현황, 일반 현황, 또 아이템 개요,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여기 파랗게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주로 쓰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 목차로 만들어서 쓰셔야 돼요. 쓸 게 많겠죠?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밑으로 내려보면 모든 지원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사업비 집행계획. 이걸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썼는지. 여기에 만약에 지원되지 않을 금액들이라든가 사업을 집어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그래서 일단 모집 공고도 한번 볼까요? 자, 모집 공고 한번 눌러볼게요. 자, 모집 공고를 보니까 지원 대상 이렇게 나왔지만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 대상을 여기다 적어줘야 될 거고요. 사업화 자금을 얼마? 최대 1억 원인데요. 1억 원까지는 안 나오고요. 지원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지원 내용 또 지원 금액, 신청 절차, 첨부 파일 이런 게 있는데, 자, 지원 내용은 아직까지 요거네요. 사업화 자금 지원, 그리고 두 번째 창업 프로그램 지원, 그러니까 창업 교육이네요. 그 중에서도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그리고 MVP 제작. MVP가 뭘까요? 미니멀 바이애블 프로덕트라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최소 기능 제품 제작, 그죠? 그리고 멘토링 이런 것들이 지원 내용이에요. 근데 지원 금액은 얼마? 1인당 최대 1억, 평균 5천. 5천에서 1억 정도 지원하는 거네요. 신청 절차, 자격 요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나오죠. 예비 창업 패키지 창업 프리스쿨 완료 기업 대표 또는 부동산 임대 업무를 영위하는 창업 기업 대표는 아래의 기창업자 신청 자격 세부 요건을 추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어쩌고 저쩌고 인정이 되고, 밑에 내려가 보면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같은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나오네. 중소벤처기업부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또는 동사업 점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장려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예비 창업자한테 줄 수 있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랑 같이는 지원이 안 되는데 신사업 창업사관학교가 끝날 때쯤 돼서 이걸 신청하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가 되면 뭘 해야 돼?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예비 창업 패키지 대상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대상이 될까?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해서 1년 정도 해먹고 지원받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진짜 그래요. 뭐 정부 지원 사업들이 그런 게 많으니까 대상만 되면은 법적으로 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폐업을 하거나 실패를 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디어로 예비창업 패키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비창업 패키지를 들어가기 위해서 망하면 안 되겠죠. 그쵸? 여하튼 그래서 이런 것들 쭉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쭉 넘어가면 지원 내용들 더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 적어주셔야 돼요. 지원 내용에
항목 이런 거 적어 주셔야 된다고. 뭐뭐 일단 재료비 지원되고 외주 용역비 지원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 이해하셔야 돼요. 인건비도 지원되고 또 여비도 지원되고 또 광고 선전비 다 지원돼요. 이런 것들. 그럼 이런 것들 가지고 얼마? 5천만 원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 5천만 원을 쓰겠다 하셔야 돼. 아니면 1억을 쓰겠다. 그랬을 때 타당성이 있고 진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1억까지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신청 방법은 이렇게 신청을 하고, 신청 방법은 온라인 통해서 신청을 하고, 서류는 어떤 게 필요하다.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서류를 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 양식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는 밑에 있나요? 아까 보여드렸죠? 사업계획서 이거 열어서 보여드렸죠. 그 내용의 주요한 내용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제조업에서 가장 그래도 유명한 정부 지원 사업은 예비 창업 패키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지원 사업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다음에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초기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가 초기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는 뭐예요? 대상이 다른 건 다 비슷비슷하니까 지원 대상이 예비 창업자가 아니고 창업 초기 기업. 정확하게 얘기하면 3년 이내 기업.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예비 창업 패키지 딴 사람이 초기 창업 패키지를 1, 2년 후에 신청하면 무조건 됩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와 연계 지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는 아까 보면 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가장 많이 지원되는 게 재료비라든가 아니면 제품 개발비예요. 그럼 제품을 5천만 원 가지고 개발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비용을 마케팅이라든가 런칭 비용을 초기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 연도에. 이건 얼마까지? 최소 평균 1억까지. 아시겠죠? 초기 창업 패키지 볼게요. 예비 창업 패키지 봤고요. 쭉 내려보면 초기 창업 패키지 나오죠? 새 탭에서 열어볼게요. 네. 어디 갔어? 왜 안 열려? 네, 초기 창업 패키지. 이것도 사업 공고를 볼게요. 사업 공고를 열어서 초기 창업 기업 모집 공고 제일 먼저 나오네요. 예, 이건 언제? 2월 달에 공고가 떴고요. 2월 23일에 밑으로 이것도 내려보면 모집 공고 해서 다운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원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그죠? 3년 이내. 그리고 사업화 자금 지원부터 해서 초기 투자 유치까지 컨설팅을 해주고요. 그렇죠? 그리고 민간 기관이 운영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해드립니다. 특히 이 대기업과 연계 지원한다는 건 뭐냐면 대기업도 요즘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기업 자회사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갑자기 고속성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신청 자격 요건은 몇 년도까지? 그러니까 3년이니까 그 사이에 창업을 한 사람이 될 거고요. 평균 7천만원, 최대 1억 원이네요. 아까보다 많이 올라갔죠?
예, 그렇게 지원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은 있습니다. 근데 자부담은 현물이 주로 많기 때문에 내 인건비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예, 지원을 우리가 투자를 하면 됩니다. 대형 자금으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목, 그러니까 사업화 자금은 재료비, 외주 용역비, 그리고 기계장치, 특허권, 인건비, 지급수수료,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점인데 제 생각엔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초기 창업 패키지 정도 되면 거의 홍보비로 이 비용을 많이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추가 뭐를 할 수 있어요? 제품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자, 사업계획서는 아까 많이 본 거랑 똑같아요. 그죠? 실현 가능성, 똑같이 신청 현황,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나 창업 도약 패키지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도 이제 설명을 드렸고, 초기 창업 패키지도 설명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그 다음 창업 도약 패키지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지원 대상만 얼마? 창업 중견기업이에요. 몇 년? 7년 이내 기업.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삼총사예요. 제조업에선 예창, 초창, 창도패. 이렇게 되면 많이 받는 분은 3억까지 받는 거고요. 최대로 받으면 좀 평균적으로 받는다 그러면 5천에서 8천, 1억 한 뭐 4천, 1억 3천. 그 다음에 창업도약 패키지는 한번 볼게요. 창업도약 패키지도 창도패.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공고, 모집공고. 자, 창업도약 패키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대상은 3년에서 7년. 그쵸? 지원 내용은 당연히 이것도 사업화 자금, 그 다음에 후속 투자, 이제. 그죠? 후속 투자,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투자가 있었잖아요. 후속 투자, 그 다음, 마케팅, 교육, 컨설팅. 이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도패는 가장 중요한 게 마케팅 쪽이에요. 그리고 투자. 그래서 데스밸리라 그러죠. 예, 매출의 암흑기 3년 지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체기가 오거든요. 보통 평균적인 기업들은 이제 이럴 때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마련해주기 위한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보면 이런 게 있고요. 참여 대기업 협업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그 대기업이 관련된 어떤 전문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을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대기업이 사주는 거예요. 투자를 통해서. 자, 지원 자금은 세네요.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평균 1.2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크죠. 그러니까 예창, 초창, 창도패까지 가면 거의 3억 정도는 받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 받는 거다. 그 정도 받고 어떻게 보면 똘똘한 그런 어떤 코칭을 계속 진행을 받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업이 중견기업으로 벌써 커 있겠죠. 이 내용은 한번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일반 과제가 있고 협업 과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일반 과제는 뭐예요? 내가 혼자 하는 거. 협업 과제는 대기업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유, 이건 또 뭐 양식이 많네. 열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들어가. 똑같은 걸 왜 두 개씩이나 놨어? 자, 이것도 똑같이 문제인식 똑같이 되어 있고요. 똑같네요. 그죠? 사업 계획서는 다 똑같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런 거부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예를 들면 내가 3년 이상 된 기업이다 그럼 창도패, 그리고 3년 미만 기업이다 그러면 초창, 그리고 뭐 지금 예비 창업자다 그러면 예창을 준비를 하시는데 똑같은 사업 계획서니까 일단 사업 계획서 양식에 맞게 지원을 받기 위해선 지금부터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요게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뭘까요? 다섯 번째, 제조업과 관련돼서 가장 유명한 지원 사업이 팁스예요. 팁스는 뭐예요? 지원 대상이 뭡니까? 지원 대상이 뭐예요? 똘똘한 성장 가능한 어떻게 보면 사업가. 이건 예비 창업자 포함. 아시겠죠? 예, 이렇습니다. 팁스도 그대로 팁스라고 치면 나온다 그랬죠? 팁스는 여기다가 팁스라고 한번 쳐볼게요. 팁스 프로그램 요겁니다. 복사. 팁스 프로그램. 성장 가능한 사업가라든가 팁스는 뭐다? 팁스 프로그램은 세계 시장을 선도할 거래. 센데?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 주도로 선발해서, 민간 주도면 뭐예요? 이게 취지예요. 취지부터 설명해야 되겠다. 지원 사업 내용, 주요 내용 또는 취지에 대해서 적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상은 그럼 뭐예요? 창업팀이라 그러면 3년 이내까지 얘기합니다. 예비창업자 포함이에요. 대상이 이렇고요. 그죠? 대상이 이렇고 주로 지원하는 내용이 뭐예요? 기술 아이템만으로 실패 부담 없이 창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창업팀이네요. 그러니까 진짜 예비창업자나 창업팀. 근데 여기서는 예비창업자 팀 포함.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업을 좀 하고 있어도 되고요. 예비창업이라도 되는데 팀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팀. 아시겠죠? 팀. 한 명이 아닌 팀으로 들어와서 누구한테 투자를 받아요? 엑셀러레이터한테 투자를 받고, 엑셀러레이터라는 게 뭐예요? 여기 옆에 나옵니다. 파트너라고 되어 있죠. 얘네들이 엑셀러레이터예요. 보면 뭐 카이트 창업가 재단, 카카오 벤처스, 본엔지, 이게 뭐예요? 창투사예요. 창투사인데 1억 이하의 소규모 투자를 하는 창투사를 엑셀러레이터라 그러고 팁스 파트너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얘네들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H 지니셔티브 뭐 여기 쭉 있네요. 한양대학교 기술지주, 김기사랩 뭐 쭉쭉쭉쭉 더 벤처스, 연세대학교 기술지주, JB벤처스, 소풍벤처스 쭉쭉쭉쭉쭉쭉. 내가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얘도 있네? 화이트질로도 있네? 그러네요.
이거 많아졌네. 옛날엔 몇 개 없었는데. 이것도 한번 봐야 돼. 이분들한테 투자를 받으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이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으면 그 투자 받은 거에 5배를 정부가 지원을 하고, 그죠? 정부가 지원을 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1억을 받았다 그러면 5억을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공을 했다. 성공은 얼마나 그랬죠? 성공은 성공 시 얼마를 반환한다고요? 10%를 정부 투자금 반환을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야. 깔끔하게. 그러니까 5억을 보장해줬는데 5천만 원을 갚으면 어떻게 된다? 끝나는 거라고. 10억 매출일 때. 아시겠죠? 얼마나 좋아. 근데 이렇게 끝나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6번째가 뭐냐면 포스트 팁스라고 또 따로 있어. 이게 뭐냐? 밑에 보시면 이렇게 추가 연계 지원으로 5천만 원을 갚은 사람들한테는 4억을 더 주겠다는 거야. (4억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해서 예창, 초창, 창도패, 팁스, 포스트 팁스까지 가면 정부로부터 한 13억을 지원받는 거예요. 몇 년 사이에? 한 5년 사이에.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사업 인프라를 배우신 게 이번 창업 환경 분석의 핵심 줄거리고요. 핵심 줄거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해서 이해 폭을 넓히시는 게 이번 과정의 목적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른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더 좋은 전공 과목으로 우리 여러분들 또 뵙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한 학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